제 아내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8살 소년의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떠올리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올해 58살이고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날은 아내 서영과의 결혼기념일이었죠. 15년째 맞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평소 서연이 좋아하는 곳이었거든요. 42살인 서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저보다 16살 어렸지만 그런 나이 차이가 전혀 거슬리지 않을 만큼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멋진 곳이네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촛불이 비치는 테이블에서 마주 앉은 저희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을 거예요. 15년 동안 고생 많았어. 제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일한 적 없는 손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레스토랑 분위기는 로맨틱했어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모두 행복해 보였죠. 저희처럼 기념일을 맞은 부부들이 많았나 봐요. 웨이터가 특별 코스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전복 스테이크였어요. 서연이 특별히 주문한 거라고 했죠. 여보가 좋아하는 전복으로 특별히 부탁했어요. 고마워,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기분 좋게 포크를 들었어요. 향긋한 냄새가 났죠. 하지만 막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가 뛰어왔어요. 아저씨, 그거 드시면 안 돼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테이블로 달려온 거죠.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다고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죠.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죠. 웨이터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얘야, 뭔 소리니? 저는 아이를 보며 물었어요. 까만 눈동자가 맑았죠. 거짓말하는 아이 같지 않았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관리자 불러주세요. 서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노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저씨, 진짜예요. 아줌마가 음식에 아이가 더 말하려는 순간 호텔 직원이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들어온 건지 괜찮습니다. 저는 직원을 제지했어요. 아이의 눈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얘야, 누구니?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제 이름은 윤호예요. 아저씨가 위험해요. 윤호라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 화를 냈어요. 여보, 이런 장난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서연아, 잠깐만. 뭔가 이상했어요.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직감이 생겼거든요. 이 아이의 경고를 무시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죠? 얘야, 정말 확실한 거니? 네, 아저씨 정말이에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거죠. 웨이터님, 이 음식 포장해 주세요. 포장이요? 네,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서연이 당황했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괜찮아, 집에서 먹을게. 저는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왔어요. 나중에 검사를 의뢰하려고 말이죠. 윤호는 저희가 일어나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마치 유령처럼 말이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 계속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병원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윤호라는 아이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생각했어요. 과연 그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장난이었을까? 하지만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확인해 보는 거죠. 설령 기우였다고 해도 안전한 게 최고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포장해온 음식을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 성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정확한 성분 분석을 부탁합니다. 네, 2, 3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뭔가 들어있다면? 그럼 누가 왜 저를 해치려 한 걸까?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더 다정했죠. 여보, 어제 갑자기 아파서 걱정했어요. 괜찮아? 그냥 체했나 봐. 하지만 속으로는 서연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말이죠. 이틀 후 검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급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급하게 검사기관으로 갔어요. 담당자의 표정이 심각했죠. 그리고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먹으려던 음식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들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였어요. 정확히 어떤 성분인가요? 시아노아나트륨입니다. 아주 소량이지만 치명적인 양이었어요. 담당자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시아노아나트륨이라니 청산가리 말이죠. 이 정도 양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사는 아니어도 심각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만약 윤호가 막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건가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위적으로 투입된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저를 죽이려 한 걸까? 왜? 사업을 하다 보면 적도 생기죠. 경쟁업체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독극물까지 사용할 정도로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건 타이밍이었어요. 왜 하필 결혼 기념일 저녁에? 그것도 서연이 특별히 주문한 음식에?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반겨줬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볼일 좀 봤어. 무슨 볼일이에요? 서연의 질문이 평소보다 자세한 것 같았어요.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별거 아니야. 회사 일로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아직 서연을 의심한다고 말할 순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주변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유심히 봤어요.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모든 게 평소와 같았죠.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그 아이 윤호는 어떻게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을까? 윤호를 다시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모든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호텔에 연락해서 윤호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날 밤 아이가 들어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보안 카메라에 찍혔나요? 확인해보니 아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아이가 어떻게 그런 고급 호텔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며칠간 그 호텔 주변을 돌아다니며 윤호를 찾았어요. 혹시 근처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윤호를 발견했습니다. 호텔에서 두 블록 떨어진 작은 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윤호야? 제가 부르자 아이가 깜짝 놀라며 도망가려고 했어요. 도망가지 마. 고마워하러 온 거야. 정말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너 덕분에 위험한 일을 피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다행이에요. 아저씨가 괜찮아서 아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넌 어떻게 알았니? 음식이 위험하다는 걸? 윤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줌마가 주방에서 뭔가 넣는 걸 봤어요. 뭐라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아줌마가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음식에 뿌렸어요. 정말이니? 네, 분명히 봤어요. 윤호의 증언에 충격받았어요. 그럼 정말로 서연이? 윤호야, 넌 그때 왜 거기 있었던 거니? 할머니가 아파서 약을 사러 갔는데 호텔 뒷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구나.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과연 서연이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한 걸까? 윤호야, 혹시 집이 어디니?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저 아파트예요. 윤호가 가리킨 곳은 허름한 빌라였어요. 호텔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네,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엄마도 병원에 있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윤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아픈 엄마까지 걱정하고 있다니. 엄마 이름이 뭐니? 한지연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쳤어요. 한지연? 설마 제가 아는 그 지연이? 대학 시절 첫사랑의 이름이 한지연이었거든요. 한지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었거든요. 윤호야, 엄마가 몇 살이니? 35살이에요. 나이를 계산해보니 맞았어요. 제가 아는 지연과 같은 나이였죠? 혹시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있니? 윤호가 작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던 한지연이었어요.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이게 정말 내 엄마니? 네, 왜요? 아세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지연이 아이를 낳았다고? 그럼 윤호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윤호야,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해주지 않아요. 아이의 대답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엄마가 어떤 병원에 계시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에요. 그럼 지금 가볼까? 엄마 면회 시간이니까 윤호의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같이 가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병원으로 가는 길에 윤호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연이 한 달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 할머니와 윤호만으로는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것까지. 할머니가 매일 걱정하세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 어쩌나 하고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을 찾아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연의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첫사랑이었어요. 비록 의식을 잃고 누워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지연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의사 선생님께 상태를 물어봤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는 사이입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머리에 외상을 입었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언제 깨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지금으로선 안정적이지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오면서 윤호에게 물었어요. 윤호야,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정말 안 했니? 가끔 아빠 생각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름은 안 알려주세요. 그럼 아빠 사진도 없고?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윤호가 제 아들일 가능성은 없을까? 나이를 계산해 보니 가능했어요. 지연과 헤어진 시기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서연에게 말했어요. 오늘 좀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요?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이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서연의 관심이 과도한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말이죠. 아니야. 아는 사람 문병 누구요? 옛날 동창이야.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지연의 모습과 윤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윤호를 자세히 보니 제 어린 시절과 닮은 점이 많았어요. 눈매나 코 모양이 비슷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DNA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거죠. 은밀하게 검사기관에 연락했어요. 신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나요?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 윤호를 다시 만나서 검사를 받자고 했어요. 윤호야, 아저씨와 게임 하나 할까? 무슨 게임이요? 병원에서 하는 간단한 검사야. 무섭지 않아. 윤호는 순수하게 따라왔어요. 검사는 간단했어요. 구강 점막을 채취하는 것뿐이었거든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이틀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기다리는 이틀이 정말 길었어요. 만약 윤호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이틀 후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99.9% 확실합니다. 윤호는 정말로 제 아들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호가 정말 제 아들이라니 20년 동안 몰랐던 제 혈육이었어요. 지영과 헤어진 이유가 떠올랐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락이 끊어졌었죠. 제대하고 나서 찾아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그때 지연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윤호를 다시 만나러 갔어요.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죠? 윤호야 아저씨 또 오셨어요? 응, 너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 아이를 보니 더욱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못 알아봤을까 싶었죠, 윤호야. 혹시 아저씨가 내 아빠였으면 어떨까? 정말요? 윤호의 눈이 커졌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와, 정말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까지 아버지 없이 살았을 생각을 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서연의 배신 말이죠. 윤호에게 다시 그날 밤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윤호야, 그날 아줌마가 음식에 뭘 넣는 걸 정확히 봤니? 네,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뿌렸어요. 그 아줌마 얼굴을 기억하니? 네, 예쁜 아줌마였어요. 머리가 길고 윤호의 묘사는 서영과 일치했어요. 그 아줌마가 혼자였니? 아니요, 남자 아저씨랑 같이 있었어요. 남자 아저씨? 새로운 정보였어요. 어떻게 생긴 남자였니? 키가 크고 젊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제 머릿속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 회사 젊은 이사인 정우석이었죠? 서영과 우석이 함께? 설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연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응, 미안해.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자주 나가시더라고. 서연의 질문이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그냥 회사 일이야.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요즘 이상해서요. 서연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마치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떠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회사에서 정우석을 불러봤어요. 우석 씨, 요즘 어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은 없고? 별다른 건 없습니다. 우석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며칠 후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서영과 우석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일주일 후 탐정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부인과 정우석 이사가 내연 관계입니다. 증거 사진들을 보니 명확했어요. 서영과 우석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찍혀 있었죠. 언제부터인가요? 약 1년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1년이라니 그동안 저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있습니다. 탐정이 추가 자료를 꺼냈어요. 이들이 사장님의 회사 지분과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우석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사장님이 사라지면 회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 분노가 폭발했어요. 서영과 우석이 저를 죽이고 재산을 가져가려 했던 거였어요. 이 자식들이 하지만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15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그리고 제가 키워준 직원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거를 더 수집해 주세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서연이 평소처럼 반겨줬어요. 여보,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가짜로 보였어요. 모든 게 연기였던 거죠. 서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여보 거짓말을 하는 서연을 보니 구역질이 났어요. 며칠 후 윤호가 또 찾아왔어요. 아저씨, 용기를 내서 말할 게 있어요. 뭐니?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가 음식에 뭘 넣었어요? 자세히 말해봐. 그날 밤 아줌마와 남자 아저씨가 주방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아줌마가 이제 곧 끝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 아저씨가 회사는 자기가 맡겠다고 했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윤호의 증언으로 모든 게 확실해졌죠. 서영과 우석이 정말로 저를 죽이고 모든 걸 가져가려 했던 거였어요. 윤호의 증언을 듣고 나서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살 미수 사건으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음식에서 검출된 독극물, 탐정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윤호의 목격담까지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시겠어요? 검사 결과서와 사진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이 아이가 목격자인가요? 경찰관이 윤호를 보며 물었어요. 네, 이 아이가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이의 증언은 법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뭐라고요? 특히 8살 아이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미약해요. 제가 항의했어요. 하지만 독극물이 검출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넣었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진 증거도 있는데요. 불륜 사진은 있지만 독극물을 넣는 장면은 없잖아요. 경찰관의 말이 맞았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죠. 그럼 수사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일단 접수는 하겠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법이 저를 보호해주지 못하다니.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인가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분명히 저를 죽이려 했는데 처벌받지 않는다니.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어요. 윤호가 등굣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아저씨, 윤호가 큰일 났어요. 윤호의 할머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뭐라고요? 차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윤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죠? 상태가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어요.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격자 말로는 갑자기 차가 인도로 돌진했다고 해요. 갑자기 인도로? 너무 우연이었어요. 경찰이 와서 사고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없었어요. 차량은 도난 신고된 차였고 운전자는 도주했습니다. CCTV는 없나요? 아쉽게도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이죠. 윤호의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제 일 때문에 윤호가 다친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누군가 윤호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게 분명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안. 응급 상황이 있어서.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관심이 과도했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아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 많이 다쳤어요? 응, 심하게. 서연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순간 안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윤호의 사고가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증거도 부족했죠. 그럼 제가 직접 해결해야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회사에서 오랜 측근인 박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님, 부탁할 일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급비 사항인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박 비서는 저와 20년을 함께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서영과 우석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야 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서영과 우석의 배신, 독살 시도, 그리고 윤호의 사고까지. 정말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둘 사이에 불신을 심어야 해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우선 우석에게 서연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는 우석이 혼자 도망갈 준비를 한다고 하고요. 법이 저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제가 직접 정의를 실현해야 했어요. 박 비서와 함께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영과 우석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어요. 우선 우석부터 시작하죠. 박 비서가 우석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술자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죠. 이사님, 요즘 부인하고는 어떠세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 혹시 몰라서 제가 어제 부인을 봤거든요. 박 비서가 거짓말을 했어요. 어디서요? 강남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우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요? 네, 제가 분명히 봤어요. 꽤 친밀해 보이던데 그럴 리가 하지만 우석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에는 서연을 타겟으로 했어요. 제가 직접 나섰죠. 서연아,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우석이 해외 도피를 준비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누군가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더라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 갔어요. 우석에게는 서연이 배신할 거라는 정보를, 서연에게는 우석이 혼자 도망갈 거라는 정보를 계속 흘렸죠.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둘의 만남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탐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만날 때마다 다투는 소리가 들려요.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더 강력한 수를 썼어요. 가짜 증거를 만든 거죠. 우석의 컴퓨터에 서연이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을 심어놨어요. 물론 조작된 거였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서연에게는 우석이 혼자 해외로 도피할 항공권을 예약했다는 가짜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이 증거를 보고 분노했어요. 우석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이 배신자가 한편 우석도 가짜 이메일을 발견하고 격분했어요. 이 여자가 나를 가지고 논 거야? 둘 다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서연과 우석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서연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여보, 우석이란 놈이 배신자예요. 무슨 말이야? 혼자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편 우석도 저에게 와서 서연을 고발했어요. 사장님,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도 있어요. 둘 다 상대방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둘을 한 곳으로 불러내는 것이었죠. 서연에게는 우석이 강릉 별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했고, 우석에게는 서연이 그곳에서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했어요. 지금 가서 현장을 잡아야 해요. 둘 다 속아서 강릉 별장으로 향했어요. 박 비서가 상황을 지켜보며 보고했어요. 두 사람 모두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했는데 점점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실을 깨달았겠네요. 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영과 우석이 모든 게 제 계략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쌓인 상태였거든요. 사장님,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어요. 둘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죠. 강릉 별장에서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박 비서의 실시간 보고를 들으며 긴장했어요. 사장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서현 부인과 우석 이사가 격렬하게 다투고 있어요. 별장 근처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 비서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서로 배신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우석이 서현 부인을 밀쳤습니다. 뭐라고요? 서현 부인도 뭔가로 우석을 쳤어요. 상황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박 비서가 다시 연락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두 사람 모두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서로 격투를 벌이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구급차를 부를까요? 아니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1시간 후 박 비서가 최종 보고를 했어요. 사장님, 두 사람 모두 숨진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원한 건 응징이었지 죽음은 아니었거든요. 확실한가요? 네,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지만 죽음까지는 바라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하죠? 일단 그 자리를 떠나세요. 나중에 누군가 발견할 거예요.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어요. 강릉의 한 별장에서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업 파트너 간의 금전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한 사고로 처리했어요. 제 개입은 전혀 의심받지 않았죠. 며칠 후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피해자들이 사업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결론 지었습니다. 완전 범죄였어요. 제가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복수를 완성한 거죠. 하지만 승리감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승리했지만 왜 이렇게 허전하지? 서영과 우석이 죽었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잃은 것도 많았죠. 15년간의 결혼 생활, 회사에서의 신뢰 관계까지 무엇보다 제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서연과 우석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서연의 마지막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분노에 찬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후회하는 표정도 있었거든요. 한 주가 지나고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저는 서연의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남편으로서 마지막 의무였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혼자 남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거죠. 서연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서연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읽어봤는데 초기에는 저에 대한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외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아졌어요. 제가 일에만 매달리면서 서연을 소홀히 했던 거죠. 만약 내가 서연을 더 사랑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밤 또 잠들지 못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승리했다면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문득 윤호가 생각났어요. 제 진짜 가족은 윤호와 지연이었죠. 복수에만 매달렸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거였어요. 복수를 끝낸 후 며칠 동안 공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호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마음이 뛰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윤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아저씨, 윤호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윤호야, 괜찮니? 네,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 많이 했어. 윤호의 손을 잡으니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이가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아니야, 아저씨는 괜찮아 하지만 윤호의 순수한 눈을 보니 제가 한 일이 부끄러워졌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이 의식을 되찾은 거였어요. 지연이 깨어났다고요? 네, 몇 시간 전에 눈을 떴어요. 급하게 지연의 병실로 갔어요. 20년 만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지연아. 누구세요? 지연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기억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았죠? 나야, 도연이 도연? 지연의 눈에 혼란이 보였어요. 대학 때 만났던 강도현 말이야. 아, 도연 오빠? 드디어 저를 알아봤어요. 맞아, 지연아 어떻게 여기에 윤호 때문이야? 윤호의 이야기를 해주자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아이가 지연아, 윤호가 내 아들이니? 네? DNA 검사를 했어? 윤호는 내 아들이야. 지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오빠.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니? 오빠는 성공할 사람이잖아요. 제가 짐이 될까봐 지연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바보야. 나는 너와 윤호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을 텐데. 정말요? 당연하지.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갔어요. 지연과 윤호를 돌보면서 진짜 행복을 느꼈죠. 지연의 기억도 점점 돌아왔어요. 오빠, 제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기억났어요. 왜? 오빠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어머니가 저랑 헤어지라고 하시면서 돈을 주셨어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갈라놓았던 거였어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몰랐어.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며칠 후 지연과 윤호가 모두 퇴원했어요. 저는 이들을 제 집으로 데려왔죠. 와, 정말 큰 집이에요. 윤호가 신기해했어요. 이제 우리 집이야. 정말요? 응,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날 밤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윤호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나도 행복하다. 윤호야, 지연도 웃고 있었어요. 오빠,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응, 우리는 가족이야. 며칠 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20년 늦은 결혼이었지만 진짜 사랑이었죠? 윤호도 제 성으로 호적을 옮겼어요. 이제 진짜 강윤호네, 내 아빠?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어느 날 윤호가 물어봤어요. 아빠, 그 나쁜 아줌마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됐어. 정말요? 응, 걱정하지 마. 윤호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지영과 대화했어요. 오빠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너와 윤호가 있어서 저도 정말 행복해요. 지연아,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네, 믿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족이었어. 서영과 우석에 대한 복수도 의미가 있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할 때 느끼는 거였어요. 윤호의 웃음소리, 지연의 따뜻한 미소, 이것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사랑과 가족의 재회로 끝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